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연명의 귀걸이사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연명은 생택 혈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사직서를 날려버리고 귀걸이사를 읊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뭇 관리들의 롤모델이 된 인물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틀에 박힌 지루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전원의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늘상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돌아가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짐을 벗은 듯한 자유로움을 주는 도연명의 귀걸이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귀걸이사는 시가 아니고요, 초사체의 한 종류인 사입니다. 그래서 귀걸이사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산문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귀걸이사는 내용상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단락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단락에서는 고향에 도착해서 매우 흡족한 전원을 즐기는 생활을 읊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 이르러서는 문득 자신의 늙음을 장구한 자연과 비교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비감함을 느끼지만 끝으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따르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도가적으로 덤덤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글자 설명은 생략하고 내용 전달상 필요한 단어의 뜻 위주로 읽어 가겠습니다. 마크를 쫓아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시인이 여태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비장하게 결심을 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연입니다. 귀거래해, 기거, 돌아가자. 레해는요, 각각 어조사예요. 감탄 어조사, 그리고 레자는 이제 의미 없는 어조사예요. 그래서, 돌아가자꾸나. 전원 장무, 전원이, 자연이, 장무, 장차, 무성해지리니. 그러니까 여름이 오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여름의 장점은 그 무성함이죠. 그 우거짐. 여름이다 이거예요. 세상 천지가 다 초목으로 덮여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전원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될 건데 내가 여기서 뭐 하겠다고 쌀 오두미 받자고 이 관리를 하고 있어? 이런 심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원이 장차 우거져서 풍성하게 펼쳐질 텐데 그 속에서 안 살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호불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느냐. 당장 달려가야 돼. 그죠? 요 느낌은 정말 자연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야 느끼는 것 같아요. 돌아가자꾸나. 전원이 장차 우거질 터인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기자, 지금까지 이심 위형역, 마음을 몸의 노예로 삼았어.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이 몸뚱아리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몸이 배고프다면 먹여줘야 되고 추우면 입혀줘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몸뚱아리 종노릇했다고 해 추창이 독비. 어찌 추창 한탄하면서 독비 슬퍼하기만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얼른 가자. 이제 더 이상 이 몸뚱아리가 하자는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거예요. 오, 이왕지 불간. 오, 깨달을 오. 알겠어. 무엇을? 이왕, 이미 지나간 일은 불간. 말할 거 없음을 이제 알았어.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고, 지, 레자지, 가추. 레자, 앞으로 올 일은 가추. 쫓아갈 수 있어.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내가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그것도 알았고, 또, 실, 미도 기미원. 미도, 길을 잘못 들었어. 어쩌다가 관리의 길에 접어들어가서 그 재미없는 일로 보냈다 이거예요. 미도, 잘못된 길이 기미원, 그렇게 멀리 오지 않았음을 실, 여기서 실도
각과 같은 의미예요. 알았어요.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뭐 그렇게 멀리 온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 이거예요. 예. 잘못된 길이 그렇게 멀리 온 것도 아님을 알았고, 각, 금시 작비. 금시, 지금은 옳고, 작비, 어제는, 예, 그때는 틀렸음을 각 깨달았어. 알았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예, 그러면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떠나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고향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단락입니다. 주 요요의 경량. 예, 배는 요요 첩어예요. 예, 흔들 하면서 경양 가볍게 출렁거리고 풍표표의 취의 바람은 살랑살랑 옷자락을 펄럭이네. 이 시인이 기분이 아주 좋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흔들흔들 출렁이고 바람은 살랑살랑 옷자락을 흔드네. 고향을 가는 시인의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연입니다. 문, 정부의 전로. 정부는 이제 출정 나가는 사나이들을 정부라고 하는데 우선 나그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나그네겠죠. 나그네에게 전로, 앞길,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요. 예,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 배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죠. 예, 물어보면서 한, 신광지, 힘이, 한스러워, 안타까워. 무엇이? 신광, 새벽빛이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겠죠. 신광지, 힘이, 그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탓하노라. 이게 날이 밝아야 배가 빨리빨리 갈 텐데, 예, 천천히 가니까 고향집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드디어 예, 집이 보입니다. 내첨 형우. 마침내 첨 보여요. 형우. 형우는 형문이라고 해서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횡목을 가로질러서 만든 아주 허접한 대문을 형문이라고 하는데 은자가 사는 집을 이제 형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집을 좀 도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겠죠.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첨하라고 하면 됩니다. 예, 마침내 고향집 처마가 보이니 재흔재분. 예, 제자는 실을 제예요. 그래서 기쁨을 싣고 재분, 달림을 싣고 이렇게 되는데 재흔재분해서 막 기뻐하면서 달려간다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고향집에 보이니까 좋아서 막 달려갑니다. 동복 환영. 예, 어린 종이 반가이 맞이하고 치자 후문. 예, 치자는 시인의 손자 혹은 아들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어린애들이 후문, 문후를 드린다. 예, 문 앞에서 인사를 하네. 예,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까 집 안팎을 돌아다니는데 요 단락은 집 안에 들어갔을 때의 풍경을 읊고 있어요. 삼경치황. 예, 삼경은 옛날에 그 한나라 때의 은자인 장후가 그 자기 정원에다가 세 개의 좁은 길을 만들어서 소나무, 대나무, 국화를 심었다고 해서 세 갈래 길 삼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채에 가는 길, 뒷곁에 가는 길, 우물가에 가는 길을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이 세 갈래 길들이 치황, 예, 성취했다, 치예요. 황, 우거졌어. 이미 다 우거져 있어. 예. 집까지 오는 동안 이제 완전히 이제 여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풀이 우거져 있는데 송국 유전, 예, 소나무와 국화는 그 여름에도 여전히 있구나. 집 안의 모습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갑니다. 휴유 입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니 유주 영준, 술이 가득히 담긴 술통이 있네. 도연명하면 또 술이죠. 예. 예, 그래서 술통이 있으니 인 호상이 자작. 예. 술병과 술잔을 끌어당겨서 자작. 직접 술을 따라 마시며 면 정가이 이안. 면은 곁눈질 볼 면이에요. 예. 뜰에 있는 나뭇가지를 슬쩍 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네. 의 남창이 기오. 남쪽 창에 기대어서 기오. 오만함을 버리니. 이 기오라는 말은요, 소위 수양의 한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오만함, 교만함,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을 기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속가에서의 그 관리, 그야말로 완장찬 모양새를 그런 마음을 버린 지금 기오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윗전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딱 어깨 세운 그런 모습을 버리니 태어난 아주 편안한 모습, 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예, 기오하니 심용슬지 아니. 예, 용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 용자에다 무릎 슬자에서 방이 너무 좁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얼굴에 닿는 그런 정도의 작은 방. 예, 그 방이 아니, 편안함을 알겠다. 그 도현명은 좀 가난한 집이죠. 예, 그런데도 뭐 종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어쨌든, 정말 집이 제일 편안해. 이 말이에요. 예, 좁은 방이지만, 작은 방이지만, 편안함을 알겠네. 드디어 우리 집에 내가 왔구나. 그 편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시인은 이제 집 밖을 나와서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 일섭이 성취. 매일매일 산보하는 거죠. 정원을 날마다 거니는 것이 성취, 취미가 되고 보니 문수설이 상관. 문이 비록 설치, 달려있긴 하지만 상관, 항상 빗장이 걸려있네. 항상 잠겨있네. 동산을 혼자 거니면서 생활을 하니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한가롭게 자신만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책 부로이 유계. 부로는 노인을 부축한다.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책 부로 하면은 지팡이를 짚고서 유괴. 가다시다. 이게 노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가다 보면 쉬고, 조금 가다 쉬고, 요 표현이 유계예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 쉬다 하며, 시교수이 하관. 교수. 교자는 교정할 교자인데, 여기 머리수자가 들어가면 머리를 들고, 가끔 머리를 들고서 하관, 먼 하늘을 바라보니, 운 무심히 출수. 구름은 무심하게 출수. 이 숫자는요, 암굴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툭툭 나오기 때문에 암굴에서 구름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구름이 그 산봉우리에서 돌아 나오고, 조, 권비이 지환. 예, 날다 지친 새는, 예, 지환. 이 지자는요, 레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자의 대꾸예요. 그래서 돌아오다예요. 날다 지친 새는 돌아오네. 구름은 가마돌아 나가고 새는 돌아오네. 경예예이 장입. 햇볕은 어둑어둑 장차 지려 하는데 무 고송이 반환. 고송, 외로운 소나무라기보다도 도현명 자신을 감정이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목, 오래된 소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반환, 서성거리네. 예, 새도 둥지로 돌아가고 해도 뉘엿뉘엿치는데, 예, 이 시인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송, 예, 고목을 어루만지며, 예, 상념에 잠드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며 서성이노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벼슬을 그만둔 야인으로서 그 전원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만족감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기거래 해. 예. 앞에 맨 첫 단락에 기거래 해와 같은 말인데, 첫 단락에서는,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의지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완전 완료형이에요. 돌아왔구나.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집에 왔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했네. 이런 느낌이에요. 돌아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청식교의 전류.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청컨대,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예, 교제를 끊고, 예, 모든 사귀는 거 이제 다 끊고, 전류,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도 끊고, 예, 정말 한가롭게, 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 청컨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예, 이 심정 이해하실까요? 예,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예, 이런 심정 많이 가졌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청식교, 이절교 다 끊고 정말 한가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세여아의 상위. 예. 세상은 여아, 나와는 상위, 서로 맞지 않아. 부, 가, 언해, 언구. 예. 부, 다시 부예요. 다시 또 가. 술에 탈 가짜거든요. 벼슬을 하는 거예요. 또 벼슬 해서 언해. 그냥 어조사입니다. 글자 맞추기 위해서. 어감상. 예. 부가 언해. 또 벼슬을 한들 언구. 무엇을 구하겠느냐? 무엇을 탐하겠어? 뭘 하겠어? 그죠? 나는 세상하고도 맞지 않는데 또 벼슬살이 나가서 내가 뭐 하겠어? 그거죠? 열, 친척지 정화. 친척들의 정겨운 말이 기쁘고. 락, 금서의 소우. 검은고와 책으로 근심을, 시름을 달래는 것이 즐거워. 벼슬살이 하면서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그 사건들, 사무적인 말투들, 그런 거에 벗어나서 이해타산이 없는 친척들과의 그 정겨운 이야기, 정겨운 말들, 그것이 너무 좋고, 그죠? 틈 나는 대로 검은고 치고 책 읽으면서 그 근심을 잊으니 참 즐겁구나. 그래서 열락이에요. 농인, 고여, 이충구. 농부가 내게 봄이 왔다고 고하니, 이 고자는요, 말하다는 거에는 고자지만 말해서 허락을 받을 때는 곡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부는요, 아마도 도연명에 땅을 붙이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인이 봄이 온 것을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봄이 왔으니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허락받으러 온 것 같아요. 농부가 봄이 왔다고 내게 아뢰니 장유사우 서주 장차 서쪽 밭두렁에 일이 있겠구나.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 중에 틈이 나는 대로 틈틈이 이제 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자연을 즐기는 거죠. 예,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19절이 되겠습니다. 홍명 건거. 어떤 때는 포장친 수레를 불러 타기도 하고, 혹도 고주, 어떤 때는 쪽배를 타고 노를 젓기도 하면서, 기요조의 심학, 요조승려 요조예요. 요자는 그윽할 요자, 조자는 으슥할 조자거든요. 얌전하고 정숙한 모양이라고 해서 요조승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심학,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주 조심스럽게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도 보고, 기구의 경구, 또한 기구한 운명에 험할기, 험할구 해서 가파르고 험한 산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부사로서 아주 험난하게 높은 언덕을 지나가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천자연을 구경하고 다니다 보니 목 흔흔이 향영. 나무는 흔은 기쁜 흔자지만 여기서는 첩어해서요, 싱싱하게. 나무는 싱싱하게 향영. 영은 영화로울 영자죠. 향은 향할 향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위를 향해서 뻗어오르고. 천연연이 시류. 샘물은 졸졸 시류. 흐름을 시작하다기보다도요, 이 시자는요, 요 향자와 대꾸예요. 그래서 향은 위로 향할 향자고, 시는 아래로 내려갈 시자예요. 그래서 흘러내리고, 나무는 싱싱하게 위로 뻗어오르고, 샘물은 졸졸 아래로 흘러내리네. 죠? 만물지 득시. 그러다 보니 만물이 때를 만난 것을 알겠다예요. 그건 좋을 선이 착할 선이 아닙니다. 만물이 때를 만난 것을 알겠고, 만물은 봄이 됐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오생지 행휴. 오생, 나의 인생이 행휴, 갈행, 쉴 휴예요. 휴자는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행휴하면 내 인생이 이제 다 됐음을 알겠구나. 천지는 장구한데 인생은 무상하잖아요. 자연에 비해서 그 시인 자신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런 비감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살고 죽는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이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하는 심정이 담겨있는 단락이에요. 이의호죠. 이는요 끝나다, 그만두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뒷구절에 맞춰서 요 이자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끝났다 하기보다도 이의호, 그만두자꾸나. 이제 다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냐. 그만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형, 운의 부기시서요. 머무를 우자죠. 형은 몸이에요. 이 몸이 우내, 이 우주 안에, 이 세상에서 머무는 것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부기시, 또 얼마나 살겠는가. 갈불, 위심, 임거류. 어찌 마음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호위호, 황황욕하지. 호위호, 어쩌자고, 뭐 하자고, 황황이, 급하게 어디로 가려 하느냐. 뭐 하려고 그렇게 그래. 뭐죠? 운명에 맡겨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악다구니 있으면서 살 게 뭐 있어? 이런 얘기예요. 부기 비오원. 부귀영화도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고, 재향 불가기. 재향. 옥황상제 가사는 신선계를 재향이라고 합니다. 신선계도 불가. 안 돼. 기약할 수 없어. 도연명이 도가적인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신성계에 갈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정도의 도력으로는 신성계도 약속할 수 없으니 여기서 이 남은 인생을 잘 살다 갈 뿐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 양신이 고왕. 회, 품을 회자인데요. 여기 양신, 좋은 날을 잡아서 고왕, 홀로 거닐다가 혹 식장이 운자, 간혹 지팡이를 세워놓고 풀을 뽑거나 흙을 돋아주며 등 동고이 서소,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고자는 물가에 있는 언덕인데요. 서소, 요 소자는요 별소자도 되는데 소리를 지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소자는 휘바람소 해서 휘바람을 분다고들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요. 요 서소를 참선할 때 들숨 날숨 할 때요. 그 날숨을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휴 하면서 그 날숨을 하는 법이 있거든요. 또 그때 휘바람인 소리가 휴 하고 나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도연명 선생이 그런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딱 좌선하고 앉아서 들숨 날숨 쉬면서 일상을 보내고, 또 임청류의 부시,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서 또 한가롭게 시도 읊어보고 이러는 거죠. 부귀영화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뭐 내가 신성계까지 갈 정도는 안 돼. 그러니 여기서 이 전원을 즐기면서 천명대로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료 승화의 귀진. 그저 승화, 변화를 타고, 이 화자는 불가에서는 중생을 수레에 태워서 피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의 승자와 같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변화를 따라서 돌아갈 뿐, 그러니까 진짜는 몸할 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돌아갈 뿐. 락부, 천명, 부해의. 이 부자는 지시대명사죠. 그 천명을 즐겼으니, 자기가 애초에 받고 태어난 그 천명을 즐겼어. 속가에서 그 관리직을 하면서 시달리지 않고 거기서 물러나와서 이렇게 고향 산천에 묻혀서 자연을 만끽하며 나름대로 한가롭게 깨끗하게 살았으니, 그 천명을 즐겼으니 부해의, 또 무엇을 의심하겠느냐.
또 뭘 바라겠느냐. 이 정도로 살았으면 됐지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자족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상으로 그 도연명의 귀거리의사를 읽어보셨는데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그 느끼는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이 군데군데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시감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전문을 쭉 읽어볼 테니 도연명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도연명 귀거래사 귀거래해 아 돌아가자꾸나 전원 장무 전원이 장차 우거질 터인데 호불귀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기자 이제 지금까지 이심 위형역 마음을 몸의 노예로 부렸다고 해 추창이 독비 어찌 한탄하면서 슬퍼만 하겠는가 오 이왕지 불간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알겠고 지 레자지 가추 다가올 일들은 쫓을 수 있음을 알았으며 실 미독이 미원 잘못된 길이 그리 멀지 않은 것도 알았고 각 금시 작비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렸음을 알았노라 주 요요이 경양 배는 흔들흔들거리며 가볍게 출렁이고 풍 표표이 취의 바람은 한들한들 옷자락을 펄럭이네 문 정부의 절로 나그네에게 앞길을 물으며 한 신광지 힘이 새벽 별빛이 희미한 것을 탓하노라 내 점 형우 마침내 고향집 처마가 보여 재흔 재분 기뻐하며 달려가니 동복 환영 어린 종들이 반가이 맞이하고 치자 후문 어린 아이들이 문에서 인사를 하네 삼경치황 뜰 안에 세 갈래 길엔 풀이 우거졌건만 송국 유존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하구나 휴유 입실 어린아이 끌고 방에 들어가니 유주 영준 술이 가득한 술통이 있어서 인 호상이 자작 술병과 술잔을 당겨서 자작하며 면 정가이 이안 뜰 앞에 나무까지 바라보면서 웃음 짓노라 의 남창이 기오 남쪽 창에 기대어서 오만함을 버리니 심 용술지 아니 내 집의 작은 방이 편안함을 알겠네 원 일섭이 성취 날마다 정원을 거니는 게 취미가 되니 문 수설이 상관 문은 비록 달렸으나 항상 잠겨있네 책 불호의 유계 지팡이를 짚고서 가다 시다 하며 시 교수의 학관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먼 하늘을 바라보니 운 무심히 출수 구름은 무심하게 암구를 돌아 나오고 조 권비 지환 새는 날다가 지쳐서 둥지로 돌아오네 경 예예의 장입 햇볕은 어둑어둑 장차 지려하는데 무 고송이 반환 늙은 소나무 어루만지면서 서성이노라
귀거래해. 아, 돌아왔구나. 청식교의 전류. 사귐도 끊고 왕래도 그만두리라. 새 여아이 상위. 세상은 나와 서로 맞지 않은데 부가 언해 언구. 또 벼슬은 해서 무엇을 탐하리요. 열 친척지 정하. 친척들의 정담이 기쁘고 락 금서이 소우. 검은과 책으로 시름을 달래니 즐겁기만 하구나. 농인 고여이 춘급. 농부가 봄이 왔다고 내게 고하니 장유사우 서주. 장차 서쪽 밭두렁에 일이 있겠구나. 혹 명건거. 혹은 포장친 수레를 부르고 혹도 고주. 혹은 쪽배 노를 저으면서 기 요조의 심학. 조신하게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역 기구의 경구. 또한 힘들게 높은 언덕도 지나가 보네. 목 흔흔히 향영. 나무는 싱싱하게 뻗어오르고 천연연이 시류. 샘물은 졸졸 흘러내리니 선 만물지 득시. 만물이 때를 얻었음을 알겠고 감 오생지 행휴. 내 생이 머지 않았음을 알겠구나. 이의호. 아, 그만두자꾸나. 우행운의 부기시. 이 몸이 이 세상에 또 얼마나 살겠다고. 갈부위심 임거류. 어찌 운명의 마음을 맡기지 않고 호위호 황황 욕하지. 뭐 하자고 황급하게 어디로 가려 하는가. 부기 비오원. 부기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재향 불가기. 신선계도 기약할 수 없으니 회양시진이 고주. 좋은 날 잡아 홀로 거닐다가 혹 식장이 운자. 간혹 지팡이 세워놓고 풀 뽑고 뚝 돋아주며 등 동고이 서소. 동쪽 언덕에 올라 긴 숨도 쉬어보고 임 청류의 부시. 맑은 물 바라보며 시도 지어보네. 요 승화의 귀진. 그저 조화를 타고 돌아갈 뿐. 락 부천명 부해의. 그 천명을 즐겼으니 또 무엇을 바라리. 예, 이상으로 도연명의 귀거리에서 읽어보셨습니다. 도연명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느끼는 심정은 똑같은 것 같네요. 그럼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